아, 오전에 너무 열폭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처음에는 우리 바이러스 얘기를 신중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우,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국난 극복의 상황에서도 이거를 활용해 먹으려고 하는 비열한 떴다방들 때문에 중간에 약간 분노가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관련된 얘기인데, 일본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들을 위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네. 먼저, 일본 정부도 지금 2차 감염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병원에 억지로 안 가둔다는 거죠. 집에 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 있으면서 정말 집에만 있는지, 틈틈이 이 전파를 위해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다니면서 기침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찾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된 시민의식과 어떤 보건의식 때문에 걱정 없이 알아서 잘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놀라울 만큼 대단한 감염자 관리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배짱이 통할 수 있는 어떤 국민에 대한 신뢰, 부럽습니다. 네. 70%씩 자민당을 찍어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2차 감염자가 이제 버스 기사가 감염이 됐죠. 근데 그 버스 기사 이외에도 같이 타고 있던 안내양이 한 나흘 지나고 추가 발병을 했어요. 와, 이렇게 되니까 심각해진 겁니다. 도대체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길래, 어떠한 바이러스를 뿌리고 옮겼길래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차별해서 이게 발병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원인이 된 게 아니고, 그날 그 손님만 싫었겠어요. 네. 제 생각엔 그 버스 안에 잠재돼 있던, 병원균들이 한 나흘의 격차를 두고, 안내양 부분한테 이제 추가로 감염이 된 거죠. 그 버스 자체가 거대한 감염통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한 부분 말이죠. 만일 그 버스 안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12번 환자 있어요. 일본에서 12번 환자. 만일 그 환자가 타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죠. 물론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의 나래예요. 왜냐면, 일본이 이런 통제를 안 했죠. 그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고, 동선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만일에 일본이 좀만 똘똘해가지고 말이죠. 이러한 추적자에 대한, 그러니까 입국자에 대한 추적 감사를, 에, 강하게 이제 관리를 했고, 그 관리자 명단이 사전에 밝혀졌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일본에서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가능했을까? 한일 공조를 통해서 이거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일본은 너무 후진적으로 안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감염증 확산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뭐랄까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의 감염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국제기구들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보다 공식적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예요. 1년에 900만 명 이상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의 관광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안 가는 인력을 대체하려고 음, 비자를 자유화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막 받은 덕분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관광객 숫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에 완전히 쐐기를 받게 되는 저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아무런 일절의 타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정부는 그냥 혹시 감염이 되셨으면 중증 있으시면 입원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 계세요. 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방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방역 그 감염 사례라든지 제2차 확산에 대한 그 조사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이런 내용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일본이 이제 2월 달 들어서 정기국회가 열렸어요. 만약 우리나라의 그 정기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면 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에 대한 진척사항과 대책에 어찌됐거나 여당이 막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정부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내용이 정치적인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일본 국회에는 말이죠. 그런 류의 질문이 전혀 오가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일본 애들이 이번 방역 사태를 대비로 해갖고 헌법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고 헌법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이러한 사태를 내각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거를 그 긴급 사태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질병을 명목으로 해갖고 지금 그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외부 침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까지를 이게 버물려서 싸서 보쌈으로 해먹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법안 안에도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긴급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법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법령이 시행되는데 약 열흘간의 유예 기간을 주도록 법이 정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예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유예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헌의 그 방법들을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평화헌법 조항들을 슬그머니 바꿔치려고 하는 일종의 이거를 정략적인 어떤 노림수로 이용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단순한 평화헌법이 고쳐져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 이전에 이 개인에 대한 무제한 통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계엄령 조항이 신설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 일본 지진이나 태풍이나 뭐 이런 감염증에 대비했을 때 내각이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국민이 말을 안 들어 쳐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해도 말을 안 들어 쳐먹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군대를 반드시 동원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거나 무슨 뭐, 어, 열로 검색하는 검색기를 들여놓는다든지 그와 관련돼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어떤 관리를 바꿔보자 이런 건전한 대화는 전혀 없고 자 어차피 우리가 이런 사태에 대비를 못하는 거는 내각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내각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물리력이 필요하고 물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각이 군대를 지휘해야 된다. 수상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지. 이것들은 참 뭐랄까요?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여당은 그럴 수 있잖아.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럼 이제 일부 남아있는 야당이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있는 아베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이미 뭐 어느 정도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았지만 닐산 문제라든지 카를로스 곤에 대한 어떤 사법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맹공해서 막 시작되는 게 벚꽃 그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일본의 그 정치대도 이게 완전히 사랑방처럼 그 의회를 해요. 그러니까 코대고 마주 앉아가지고 총리가 앞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총리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직접 답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조항이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제 다 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의 의정 질문을 일종의 자기가 TV에 얼굴이 나올 수 있는
방송 출연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리를 데리고 내가 총리한테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생색내기 위해서 야당들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 내지는 자기가 뭔가 좀 돋보일 수 있는 주제들을 주로 꺼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거든. 응? 방역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건들게 되면 오히려 혼선만 일어나고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베 장단에 놀아나왔고 아베 벚꽃놀이 관련된 내용만 지금 신나게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 TV에서는. 이번에 이제 질문하는 그 주제는 제가 2달 전부터 늘 말씀드린 거였지만 일단 이제 1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베 선거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벚꽃 모임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참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음, 자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지원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번 벚꽃 모임에 내경부 일비를 들어서라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이 참여자들 중에 추천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 지지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추천을 해주고 이 사람 안 하고 해갖고 명단을 확정해야 되는 게 이러한 행사의 취지예요. 왜냐면 이게 국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막 무작위로 그냥 막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모집했다. 오세요라고 초대를 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아갖고 1만 6천 명들을 그 본인 의사가 있기 이전에 아베가 이번에 한번 놀러 오시죠. 놀러 갈 사람 한번 지원해 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했다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남호 위원이나 황 의원도 아닌 황 대표 같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뇌피셜인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던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게 불법 아니냐라고 질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역대급이라고 해요. 16,000명의 참가자라든지 뭐 9억 가까이 썼다는 비용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을 호텔에서 재우고 뭐 1박 2일 동안 연회를 베풀어줬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추천이 아니라 모집이 됐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아베가 대답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네. 나는 모집을 한 게 아니고 폭넓게 모으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난 모집한 적은 없어. 근데 그냥 폭넓게 모았어. 이게 공식적인 아베의 답변이라는 거죠. 모집하고 폭넓게 모으는 거하고 다른가요? 일본말하고 우리말하고 아무리 어원이 뭐 언어 구조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도 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러한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한 게 모집한 적은 없고 폭넓게 모으고 있었을 뿐이야.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와, 이게 아주 그 2주의 히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TV 방송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뭐가 있었죠? 뭐 음주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같이 잤지만 뭐 행위는 안 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모집은 안 했고 모으기만 했다라는 답변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 얘기가 일본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게 쫙 퍼져나가면서 최고의 인기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일본 안에서의 그 캐릭터 상품이 1번이 현재까지 카를로스 곤 회장 스티커입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 그 스티커에다가 노인 카를로스 해가지고 상자나 이 자동차 뒷면에다가 스티커로 붙이고 다닌대요. 이 안에 카를로스 곤 없다라고 하는. 이게 히트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아베가 얘기한 모집은 안 했지만
폭넓게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베의 단어를 새긴, 아베의 얼굴을 새긴 티셔츠가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런 말하는 그 말장난은 어디 학원에서 가르치나요? 네, 일본 정치인 학원에서 가르치는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죠. 네. 주어가 없었다는 둥. 뭐 우리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 같진 않지.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유감이다. 누가 유감이라는 거야, 씨.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 안의 정치는 사실 완전히 바이러스 사태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지금 이게 이제 개헌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걸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개헌을 못하고 군대를 동원 못해가지고, 비상사태 소집을 빨리 못해가지고 이 모든 재단들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태풍 재난에서부터 모든 후쿠시마 재난, 원자력 재난, 올림픽이 잘 안 되는 이유, 이게 다 비상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수상하니까 없어서다라는 논리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와중에 사실 이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쳐맞고 있는 게 결국은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이 이제 도쿄올림픽의 7월달 개막인데, 원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한번 창궐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이 넘어요. 우리나라도 200일 이상 이게 이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염이 2월 초에 일어난다고 이제 일본에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이게 완전히 완료돼 가지고 이게 종료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려고 하면 8월 달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올림픽 기간 안에는 이러한 그 국제 행사 또는 이 집단 행사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WHO가 국가 간 이동하지 말라 그랬거든.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사태를 중심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국가 중국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선전이 안 열리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선전이 다른 지역에서 열릴 수 있겠죠. 뭐 중국에서 안 열릴 대회를 다른 지역으로 갖고 가서 예선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 예선전에도 중국 선수들이나 선수단이 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중국에 가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와 가지고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WHO 권고안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잖아.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 뭐 유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이제 얼굴에 아니라 온몸을 비비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개인 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 중국 선수가 감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거 불안하잖아. 그럼 그 선수랑 경기를 못하겠다 내지는 저 선수를 출전을 시키지 말아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중국이 출전하는 대부분의 그 스포츠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빠져버린다는 거야. 일본에 뭐 1000만 명, 15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온다 그러면 최소 50%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중국 선수들 자체가 예선전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중국에서 관광객 자체가 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폭망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하고 도쿄올림픽위원회는 무조건 강행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뭐 중국 입국위원회에서 막을 마음이 없다. 지금 막았다가는 올림픽 안 온다고 보이콧 나는데 막겠어요? 이거는 까지 바이러스쯤은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각오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지적 나왔는데, 중국 레슬링 선수 산드 앞에서 기침하기로 승리 뭐. 근데 그거 이전에 악수도 안 할 거고요. 네, 같은 경기장에 들어오려고도 안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뭐 메달 따는 결승전도 아닌데 예선전에서 그렇게 되겠냐고. 자,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강행을 한다고 치면
중국 선수들을 사실상 다 기권시켜야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세계에서 스포츠 강국을 따지자고 치면 미국 있고 러시아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 중국 이 정도가 세계 4강이에요. 얘네들이 그 웬만한 스포츠 종목의 메달은 거의 80% 이상 쓸어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애들은 특히 수영이나 육상이나 이런 선수들이 일본의 경기장 환경 때문에 출전할까 말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인류 선수들, 육상 선수,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상품이잖아요. 미국의 스포츠인들은 대부분 다 프로 아닙니까?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자기 명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숨 걸고 일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크게 내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본주의적인 논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선수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도핑 사건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 국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림으로 인해 갖고 사실상 러시아를 빼고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일본의 상황인 건데 여기에 독일도 지금 그 방사능 위험성에 관련된 문제로 참가 카드를 지금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다는 방송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예선전을 비롯한 뭐 이런데 그 출전을 못해서 또는 공식적인 중국에서의 외국인 해외 그 진출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또는 다른 나라 선수의 보이콧으로 인해 갖고 경기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계 스포츠 4대 강국을 다 뺀 상태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IOC가 지금까지는 일본 말을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IOC도 이제는 불안해진 거야. 왜? 아니 이게 결국은 그 올림픽 자체가 그 거대한 그 TV 중계권으로 의한 엄청난 이권들, 광고 이권들이 걸려 있는 상황인 건데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얘네들 빼고 올림픽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TV를 보고 어떤 스폰서가 그 경기에다가 제대로 스폰을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거는 일본이 그거를 다 자기들이 독점해서 낸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뿐더러 IOC 입장에서도 아무리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은 막아줄 수 있어도 광고가 떨어지고 실제로 스폰서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베가 지금 거품을 물고 강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IOC는 지금 일본에 내부적으로 타협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6월 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년으로 연기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이미 그 제 시기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고요. 이게 아마 일본이 받을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딜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있는 그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15조 썼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30조 이상이 투자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시설들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 하자고 이 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그 올림픽 준비 상황을 이대로 끌고 1년을 더 끌고 가다가 내년에 경기를 연다? 물론 내년에도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조짐도 없지만 이미 그 시기가 간다고 치면 글쎄요 올림픽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사실상 열어 본다고 해도 큰 수익이 없을 뿐더러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부담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일본 도쿄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7월 달에 열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틀렸다라고 미리 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극적으로 지금 그동안 쭉 얘기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회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IOC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아예 일본 올림픽을 박탈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른 지역에서 다시 올림픽을 열어서 최초의 올림픽 그 뭐랄까요 올림픽 취소 사례를 남기는 게 IOC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IOC도. 광고주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제 앞으로 올림픽이 가지는 상징성이 없어지고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다 올림픽 스폰서 아니 그동안 공식 스폰서들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야 대륙별 개최한다 그래갖고 할 때마다 문제 일으키고 말이야. 지난번에는 지카 바이러스 한다 그래갖고 흥행을 조져 넣더니 이번에는 일본에서 한다 그러더니 아주 뭐 총체적인 난국을 만드네. IOC 니들 앞으로 올림픽 그거 참가하겠다는 국가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면 올림픽 자체가 아시안 게임보다도 더 위상이 낮아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올림픽에서 걷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유로 축구, 유로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걷어들이는 수익만큼 못 해대요. 월드컵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IOC가 더 이상 일본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일본 아베한테는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밖에 있으면서도 보고 있고 일본이 저러다가 이제 또 중국은 끝나고 났는데 일본이 간연 천국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전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지금 그 어떤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일본에서 이제 그런 그 대규모의 창궐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본의 방역 체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태를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똑바로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힘들어진 모든 빚과 그 어려움들을 전부 다 국민 개개인이 떠안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일본 청년들이 총 들고 정부를 전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언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